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드디어 미국 8월 신규 고용 인구수가 나왔네요. 그동안 뭐 논란이 많았는데 몇 명이 될 거냐, 50만 명이 될 거냐, 60만 명이 될 거냐, 30만 명이 될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이제 시기를 놓고 또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그 테이퍼링 시기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이 이제 정권 시장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신규 고용 인구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 8월 신규 고용 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규 고용 인구수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결국은 실업률이에요. 그죠? 실업률이 무엇을 또 나타내느냐 하면 경기 이제 그 회복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뭐 델타 변이 코로나 일종이죠.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는 대면관계 직업에 있는 사람, 대인관계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 지원자가 우선 줄었을 거예요. 지원자가 줄면 고용 인구는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용 인구라는 것은 경기 후행 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봐야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한 8개월 동안에도 미국 경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름이 코로나에서 델타 변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 인구가 줄은 것은 그 델타 변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당초 예상을 너무 높게 잡았다. 왜 그러냐 하면요. 2021년 7월 실업률이 5.4%입니다. 5.4%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실업률을요 4.0%를 보니까 1.4%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 실업률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고용 인구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정권시장 그 이해관계자들이 70만 명으로 잡아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상승을 기대하는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실업률이 5.4% 정도에 가까워지면 그 고용 인구도 줄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이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만 명까지 높여 잡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또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8월 제조 PMI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59.9 나쁘지 않고, 또 원초적인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는 통화량이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덕택에 대부분의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았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1년 4,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은 살아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난해 양적 완화 정책은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될 거고, 올해 들어와 갖고 1200억 한 달에 채권 산 부분은 이제 이달 정도부터 아마 시장에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8월부터 반영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경기 후행지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그 유흥업소에 대한 신규 취업자, 그러니까 희망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테이퍼링은 이미 연준 의장이 8월 초에 얘기를 했거든요. 언급을 했으니 그 얘기는 연준 의장의 생각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당초 아마 내부적으로 정한 그 월이나 뭐 월이겠죠. 일은 아니고요. 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1개월 늦어지거나 앞당겨진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제목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주제가 이제 테이퍼링이나 8월 신규 고용 인구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할 것은 조금 있으면 미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도 또 발표될 겁니다. 3분기 말입니다. 근데 이제 9월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추정치는 9월 중에도 나올 거고. 그런데 제가 뭐 확신하건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도 또 반토막 날 거예요. 반토막 나면 또 더블 딥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4분기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 추이를 봐야 됩니다. 4분기에는 33%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률을 두고 그 이해관계자들끼리 해석이 다를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33%가 성장했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 정권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요, 그 후자의 얘기입니다. 3분기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4분기에 33%나 성장했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원래 1분기에는 18% 성장했습니다. 그럼 반토막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원래 2분기에는 6.5% 성장했습니다. 1분기 대비 3분의 1 토막이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충격적이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미국 증시가 거품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말고 위험하니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패널 활동할 때 그 얘기가 3월경에 뭐 거의 그 유튜브 공간에 확산 일로에 있었거든요. 패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이퍼링을 그 8월 초에 얘기할 때 정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내년에 할 테이퍼는 원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앞에 두고 아마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8월 초에 했다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한 2, 3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또 미국 증시가 S&P 500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요, 고용의 질을 얘기할 때입니다. 실업률이 이제 5.4% 정도 되면 또 성장률이 6.5%에서 아마 3분기에는 3%대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실업률도 5.4%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그 3%에 대해 안팎이면 이제 미국 경제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8월 신규 고용 인구는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줄 그런 성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건데,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그 뭐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양쪽에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해석 문제입니다. 뭐 패널들 해석 문제이기도 하고, 첫째 이제 미국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 거품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무엇이 기준이 있냐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냐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패널들은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치도 미국과 중국의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기여도가요 한 40-50%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8.15 패널 활동할 때 이제 베트남 관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판 중엔 책에는 언급을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GDP 기여도가요 20%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도 많이 진출했잖아요. 베트남에 우리나라만 진출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 세계적인 기업들도 또 진출했으니까 베트남 기여도가 그 다국적 기업 기여도입니다. 한 40-50%는 될 거다. 중국도 그 정도로 보는 이유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다 익히거나 알려진 사실이고, 그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은 기여도가 낮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지금 중국의 그 영업 실적을 보면요, 그 매년 그 2015년 이후에 나빠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장률도 시원찮고 또 영업 실적도 시원찮다. 그래서 매년 그 부채 비율이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만 보면 또 중국의 성장률이 시원찮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2분기 6.5% 성장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가 그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그것은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지준율 인하 안 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은 지준율 인하를 하더라도 어디서 대출 받겠어요? 자국에서 대출 받으면 되고요. 자국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준율 인하는 순수 중국 기업의 그 성장률 둔화와 영업 실적 악화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패널들은 그 당시에 그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패널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석 능력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패널들이나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쉽게 하면 분석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좀 얘기하고 싶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증시 조정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체로 보면 너무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 또 미국 그 GDP는 중국 GDP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은 그래 크지 않을 것이다. 왜 다르게 보느냐 하면 미국 GDP를, 미국은 그 중국처럼 그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는 기업보다 그 나가가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GDP에 한 40%가 미국 기업이 창출하거든요. 근데 미국 GDP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만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이 영업 실적이 좋고 매출액이 많으니 GDP에 안 들어가는 매출액이 많다는 겁니다. 저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 GDP 기여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품 정도는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었냐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거품 얘기를 할 때 그 매출액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 실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거죠. 중국은 영업 실적이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그 부채 비율이 증가된 거고, 영업 실적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더 거품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영업 실적이 그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개선되잖아요. 그 얘기는 거품이 발생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조정 폭도 작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GDP라는 수치만 가지고 중국 GDP 수치하고 미국 GDP 수치를 동일하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2분기 이후 외국인들 많이 매도했잖아요. 그 배경도 중국 경제와 관련돼 있다.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도 높지만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도 대단히 많거든요. 둘 합하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2분기 들어와가 그리고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